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23번부터 25번 문제 함께 공부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 종류는 사회 지문입니다. 사회 지문인데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한번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것은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일치 불일치 문제의 변형, 일치 불일치 문제의 변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주어들 한번 이렇게 보셔요. 가격 차별, 가격 차별. 가격 차별이 3번이나 나왔으니까 가격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상품 특성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차이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주어들을 통해서 화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그래서 보기를 우리가 윗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5번 A의 사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인데요. 지금 A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서 읽어야지만 잘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할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가격 차별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23번에 주어들을 봤을 때 가격 차별이다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 화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 차별은 뭐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서 판매하는 것,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자, 가격 차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격 차별의 성립 요건. 자, 첫째,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건 1번이죠. 시장 지배력이란 판매자가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것은 시장 지배력의 정의. 시장 지배력의 정의. 자, 둘째, 시장이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즉, 같은 말을 반복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상품의 판매 단위나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장 간의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만약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가격이 높은 시장에 대표할 수 있다면 매매 차익을 노리는 구매자들로 인해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 내용은 뭐예요? 가격 차별의 개념과 성립 조건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어요. 자, 2번 두 번째 문단이죠. 가격 차별은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 차별의 종류가 1번, 2번, 3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1급 가격 차별은 이렇게 하고,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2급 가격 차별은,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 3급 가격 차별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1급, 2급, 3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런 개념을 제시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문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급 가격 차별은 개별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모두 알고 있어. 개별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모두 알고 있어서 구매자별로 최대 지불 용이, 내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살 마음이 있다 라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불 가격 금액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불 용의 가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가격 차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얻는 수입은 판매 가격 OP 곱하기 OQ.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익이 되겠죠. 그러나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면 뭐 이 금액에도 이 금액에도 이 금액에도 다 나눌 수 있죠. 모든 구매자의 가격을 다 한다 그랬으니까요. 각 구매자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인 수요 곡선을 따라 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총 수입은 AO EQ의 사다리꼴 모양이 돼서 수익이 이만큼이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 좋겠죠. 총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 완전 가격 차별. 이게 뭐예요? 1급 가격 차별은 판매자의 총 수입을 극대화할 수 하지만 모든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1급 가격 차별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문단은 1급 가격 차별의 개념과 그리고 한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문단. 우리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아니까 2급 가격 차별은 상품 수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2급 가격 차별의 개념이에요. 2급 가격 차별의 개념. 구간 가격 설정 방식이라고도 하는 2급 가격 차별은 소량 구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여기를 정리해두면 되겠네요. 높은 가격을 매기고 대량 구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앞에 부분 이해가 안 됐으면 이걸 이해하면 되겠죠. 판매자가 16개 라면을 생산하여 1개, 5개, 10개 단위로 각각 1,000원, 4,700원, 8,000원에 파는 것이다. 요거 우리 마트에서 많이 만나죠. 하나 살 때 더 비싸고 2개 살 때 싸고 10개 살 때 싸고 20개 살 때 더 싸지는 그런 것들 마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급 가격 차별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매자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각 그룹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요거 네 번째 문단이죠. 3급 가격 차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결정하는 것. 가격 변동에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그룹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노인 그룹에 일반인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영화관 생각하면 되겠죠. 수입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비싼 가격을 매겨도 영화를 볼 마음이 있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요, 가격이 비싸면 영화를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이제 3급 가격 차별. 개념과 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문단이에요. 독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생산량을 적게 하고 높은 가격을 매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독점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니은,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이 가격 차별의 장점입니다. 가격 차별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잘 찾아보죠. 가격 차별의 개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첫 번째 문장.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동일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격 차별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격 차별의 유형.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이라고 있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다 있습니다.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세 가지. 세 번째 줄 이하로 나와 있죠.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 간의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독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생산량을 적게 하고 높은 가격을 매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나왔죠. 5번이 틀렸어요. 상품 특성에 따른 상품 특성에 따른 수요 가격의 탄력성의 차이. 상품 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문제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4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 시에서 땡땡시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기본 운임 지하철 수송 원가는 1,049원이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른과 어린이로 나눠놨죠. 그럼 몇 급입니까 이거? 3급 가격 차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 가격의 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매자를 그룹으로 나눠놓고 그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 자, 어른과 어린이로 시장을 분리하여 가격 차별한다. 시장을 분리한다. 가능하죠. 분리 가능하죠. 맞는 말이죠. 이것은 이게 그 가격 차별 성립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시장 분리 가능. 이거 가능하니까. 문제는 보기를 이해한 것. 맞죠?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 승차권으로 대표할 수 없도록 이거 세 번째 요건이죠. 시장 간의 상품의 제품매가 불가능했다. 맞죠? 3번 수송 원가를 고려할 때 지하철 운임의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 완전 가격 차별은 몇 급이라 그랬죠? 1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현실에서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 1급 가격 차별은 판매자의 총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V 표시되어 있죠? 모든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지하철 요금의 변동에 따라 어른 그룹과 어린이 그룹은 수요의 민감도가 다를 수 있다. 어른 그룹에 비해서 어린이 그룹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놓은 거니까 맞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네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에 가격 변동에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번. 지하철 운영자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왜요? 독점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점적 운영.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정답은 3번. 3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25번 가보시죠. 보기는 A의 사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윗글과 관련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판매자가 총 수입은 가격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보다 5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 더 감소한다. 이 감소한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인데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95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수요를 4개라고 합시다. 요만큼의 수요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늘어나는 거죠. 또 여기도 요만큼이 늘어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어냈으면 요만큼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증가. 수요는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말하는 게 3개보다는 5개의 구간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어디 있습니까? 판매자는 상품의 수량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매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 구간별로. 지금 3구간 나눠놨죠? 그러니까 맞죠? 자, 3번. 판매자는 가격을 차별하여 구입하는 수량이 많은 고객에게 가격을 낮춰준다. 많은 구입에게 여기 가격이 싸지잖아. 800원이잖아요. 여기는 940원. 여기는 1000원. 한 개 구매할 때보다는 6개 이상 구매하는 사람이 훨씬 싸다라는 거죠. 자, 4번. 판매자의 총 수입은 상품 가격을 800원으로 단일하게 책정할 때보다 당연히 증가하죠. 맞죠. 판매자의 총 수입은 1000원에 1개, 940원에 5개, 800원에 10개를 곱한 면적에 해당한다. 이 3개의 면적, 이 3개의 어떤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총 수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점짜리까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기억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한번 보실까요?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격 차별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한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던 상품 판매량이 감소된다. 상품 판매량요? 낮은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던 상품 판매량이 오히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매량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생산량이, 판매량이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 이 답지가 틀린 이유는, 가격 차별은 지금 동일한 상품의 다른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도 있고 그거보다 비싼 가격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1번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상품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말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2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이 다른 시장을 통해 가격 차별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다른 시장을 통해서 가격 차별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 가격 차별의 요건 중에서 시장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3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상품을 소비하지 못할 것이다. 가격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상품을 소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말이 맞지 않죠. 가격 차별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는 거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번은 말이 안 됩니다. 4번,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했던 구매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아니죠. 지금 기억을 보시면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그랬죠. 이 생산량은 오히려 증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하지 않던 구매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렇죠. 자원의 효율적인, 이제 기억 앞부분을 보시면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생산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생산량을 뭐 하는 거예요?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기서 5번 보시면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하지 않던 구매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차별하게 해서 많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부담을 적게, 가격을 낮춰서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23번부터 26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과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맞고 틀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두시고 사고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수정 보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